네, 지금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외관상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화이트 크림 컬러고요. 캘리그라피 트림이니까 이쪽은 반광 크롬으로, 여기도 반광 크롬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휠 같은 경우는 약간 바뀝니다. 휠 같은 경우는 이게 18인치 캘리그라피 하이브리드 전용 휠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와야지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 타이어를 달아줍니다. 이게 18인치 타이어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세로형 배기구도 이렇게 세로로 내구처럼 보이게 하는 배기구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그대로인데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만 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는 여기 눌러서 여는 겁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긴 하는데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밑에 바닥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12V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트렁크 공간이 넓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골프백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면 트렁크가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렁크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비슷비슷하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는 것도 같고, 뒷좌석 헤드레스트의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출고할 때는 여기 쿠션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 리뷰, 내관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주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캘리그라피 트림의 풀옵션, 실내 색깔은 블랙 색상이고요. 하이브리드답게 처음에 시동을 걸게 되면 기본적인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3개밖에 없는 건 좀 아쉽지만 에코, 컴포트, 스포츠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탔던 3.3과 완벽하게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빠지는 거는 자동 주차, 그 다음에 원격 시동. 원격 시동이 블루링크 원격 시동이 아니고 스마트 키로 거는 원격 시동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앞뒤로 넣고 빼는 기능도 빠져서 실내에 보면 멍텅구리 버튼이 이쪽에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이 주행할 때나 정차했을 때는 원래 그랜저 자체가 조용했는데 훨씬 더 조용하게 차량이 구동됩니다. 전기 모터의 그런 지잉하는 고주파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체가 훨씬 더 적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때문에 풍절음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기서 더 방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풍절음이라든지 노변 소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도 파워 쪽으로 가지 않으면 웬만하면 엔진 소리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엔진이 가동 중인지 전기 모터로 가동 중인지 잘 모를 정도로 엔진이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엔진 자체가 좀 굵은 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끝까지 밟아서 거의 파워 쪽으로, 파워 게이지까지 가야지 그제서야 이제 엔진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3.3L보다는 엔진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속되는 품질 자체는 3.3은 약간 팍팍 튀어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 차는 묵직하게 쭉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물론 3.3이 힘이 너무 넘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제 인천대교에 들어섰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했을 때 차량이 가고 서고 감속하고 가속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과격하지 않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핸들에서 손을 한번 떼보면요, 그때 탔던 3.3L 모델보다 지속시간이 약간은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K7 프리미어보다는 조금 짧은 지속시간을 보여줍니다. 10분, 20분씩 가는 HDA는 그랜저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랜저처럼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경고를 띄우는 경우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그랜저는 인천대교로 통과하는 동안 핸들에 힘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아도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에코 모드를 사용해서 주행하게 되면 굉장히 배터리를 쭉쭉 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전에 출발할 때는 4분의 3이 남아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를 굉장히 빨리 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해놓으면 반대로 엔진을 적극적으로 굴려서 배터리를 많이 충전을 해놓고 에코 모드는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차지 모드가 하나 있으면 배터리를 충전해서 에코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지 모드가 없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할 수 있는 모드는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주행 속도가 90km인데 90km에서도 EV 모드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설명대로라면 120km까지 EV 모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했는데요. 아까 전에 인천대교에서는 100km였는데 여기서부터는 규정 속도가 80km로 바뀌니까 자동으로 얘가 경고음과 함께 주행 속도를 80km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원래는 HDA가 실행되지 않은데 이 그랜저부터는 HDA가 전용 도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그랜저는 현재도 HDA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조금씩 건드려도 전기보트의 토크가 굉장히 많이 발휘되어서 차가 굉장히 팍팍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초반 토크의 느낌이고 쭉 가속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봤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300cc 버전보다는 훨씬 더 정숙하고 그리고 좀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확 튀어나가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랜저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